반갑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7권 논 여명에 있는 많은 구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결을 잘 파악하면은 이게 바로 직관법이 됩니다. 사주를 세워놓고 단번에 그 사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삼명통에 있는 구결들이 됩니다. 그 구결들을 잘 암기하여서 기억해 두면은 사주를 보자마자 축 집계가 되는 도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논여명에 있는 구결의 일부를 이야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생의 일간이 신일 때 자, 유월은 청간의 병화는 허하게 되니 관성을 사용하지 못하여 주는 공교하고 가난하다. 다시 신과 임을 보면 남편이 극된다. 만약 7살 관성 그리고 재성운으로 나아가면 화목이 일어나 생하여져 길하게 된다. 남은 것은 이를 참조하면 된다. 신금일간이 자월이나 유월에 태어나면은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병화가 허약하게 되죠. 휴수가 되죠. 병화는 술에서 묘고에 들고 유에서 사하고 해에서 절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수에서도 그 기가 끊기게 되어서 허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규하고 가난하다. 만약에 다시 신이 하나 더 있고 또 임이 있으면은 신은 비견에 해당하는 신도 유월이 되니까 힘이 강왕하죠. 그래서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수가 자월이라면은 신일간의 식상성이 되고 병일간 기준으로서는 관살성이죠. 그래서 극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가난하고 남편을 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운에서 화나 목으로 흐르면은 남편성의 병화가 힘을 얻게 되죠. 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지에 사화나 호화, 미토 등의 제왕, 걸록지, 고지 또는 임목, 생지를 운에서 얻게 되면은 길하게 된다. 다른 일간에 해당하는 십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나 이렇게 사주를 감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관의 성정은 권력, 명예 이러한 것이 되는데 비경급이 중하게 되면은 예의가 바르다. 인성일지는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일지에 인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임이 합화하면 시와 거래 능통하다. 정일관이 임을 본다든가 또는 임일관이 정을 보게 되면은 정임 합화목이 되죠. 그래서 시와 거래 능통하다. 이 설명은 상관의 성정은 재주가 있고 총명하다는 것으로 여자 중에서 사나이와 같은 성격의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상관성이 왕하면은 남자 같은 성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그렇습니다. 상당히 왈가닥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성을 보게 되면은 재성이 역시 왕하여야 됩니다. 상관이 재성으로 흐르는 특성의 사주가 되면은 여자의 성격이 박력이 있고 과감하고 화통하고 다소 공격적이고 할 말은 다 하고 그래서 남자 같은 성격의 여자가 됩니다. 금수가 상함하면 수려하고 아름답다. 금도 건강하고 수도 생왕고 지지를 봐서 건강하다면은 여자가 수려하고 아름답다. 금수는 아름답다. 정의임을 만나면 얼굴이 구슬같이 아름답다. 갑이 금의 극을 만나면 얼굴이 꽃과 같다. 재성칠살이 사절로 나아가고 양인 비경금 및 상관이 임묘지가 되면 상부하고 자식이 극된다. 이러한 구결들을 잘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주를 봤을 때 단번에 보자마자 이 구결들을 기억하여서 피상담자에게 이야기하면은 쪽집게가 될 것입니다. 또 보면 도화, 홍염 두 개가 교차하면 화장대에 빈번하게 앉고 이발도 자주 한다. 도화와 홍염은 자기 몸치장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신경을 많이 쓰고 자기 몸치장이 예민하다는 것이죠. 관성이 도화를 보면 도리어 남편이 왕하게 된다. 관성이 도화를 보면은 남편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출세한다는 말도 되겠죠. 관성 도화는 어진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고 칠살 도화는 창부가 많다. 관살 혼잡되었는데 도화살이 있으면은 업소녀가 된다. 관성이 걸록을 얻으면 남편이 귀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병화가 사절지를 얻으면은 남편이 천하고, 그렇지만 걸록지를 얻거나 왕지, 묘고지 등을 얻으면 귀하게 된다. 식신이 임관을 만나면 아들이 어질다. 다 마찬가지죠. 오행십성이 건강하여야지만 좋다는 이야기죠. 칠살격, 식신격이 걸록을 만나 사용하면 청령복위로 주는 남편의 권력을 빼앗고 총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칠살격, 식신격이 걸록을 만나면은 남편의 권력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력을 빼앗아 간다는 것인데 여자의 발언권이 강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총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효신이 칠살과 합하면 의심이 많고 시기심이 크다. 효신이라 하는 것은 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편인과 칠살이 합하면은 의심이 많다.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그리고 현대 사주에 적용하여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결이 되겠습니다. 기토가 가을에, 그러니까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나면은 남편성 갑을 만나면 지가 암상된다. 6월이 되면은 갑목의 남편성이 암상된다는 거죠. 을이 천간에 있으면 2번 결혼하고 동방 왕한목을 만나면 남편을 버린다. 갑목 기토일간이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토일간이 갑신월에 태어났는데 을을 만나면 어디에? 시간이나 연간에. 이렇게 되면은 2번 결혼한다. 본 남편을 버린다는 말이죠. 특히 대운에서 목어생왕고 지지가 들어오면은 남편을 버린다. 즉 갑과 기가 합하는데 을에게 정극당하면 남편 갑을 취하기 어려워 칠살 을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 2번 결혼한다. 동방의 목이 왕한지로 행하거나 화가 있으면 금을 몰아내어 비록 좋지만 남편이 상하는 것은 면하기 어려워 제가하거나 혹 갑으로 지낸다. 이러한 형상인데 대운에서 목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제가하거나 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와 갑이 합한다는 이런 개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면은 식신이 생왕하면 뛰어나고 풍요롭다. 관살이 혼잡한데 저가 없는 여인은 시집가서 견뎌내지 못한다. 비견이 겹쳐 있으면 시기하여 싸움을 많이 한다. 비견이 겹쳐 있으면 시기하여 싸움을 많이 한다. 양인이 충형하면 시신이 완전하지 않다. 금신이 양인을 차면 흉악한 것으로 판단한다. 도화가 합을 차면 음란한 것으로 본다. 이런 사항들은 정말로 적중 완벽하게 합니다. 관성이 없는데 합이 많고 관성이 합하면 거짓말과 도화로 안방이 어지럽다. 합이 많고 관성이 합을 하면 음란하다. 신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으면 지아비와 자식이 상하고 이 같은 여인은 매우 좋지 않다. 도식이 많이 겹치면 복이 적고 다시 과속이 있으면 주는 고독하게 잠을 잔다. 편인과 과속이 있으면 과부가 된다. 도식이 곧 편인이죠. 편인이 많고 과속이 있으면 과부가 된다. 관성과 인성이 합당한 귀한 명은 관성과 인성이 건강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구성이 잘된 사주는 소소한 신살은 병이 되지 않는다. 십성오행이 건강하지 않고 휴소에 몰려 있거나 사절지에 몰려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신살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오행십성이 두루 건강하면은 신살이 통하지 않고 신살이 아주 많이 난립하면은 또한 통합니다. 아내를 고를 때는 모른지기 성정이 차분히 가라앉 조용한 것을 택하여야 하고 상세한 것은 남편성으로 판결하여야 한다. 남편성은 강하고 건강한 것이 좋다. 며느리를 볼 때 이러한 형상으로 며느리 될 여자분의 사주를 판단하면 되겠죠. 성정이 차분히 가라앉고
조용한 것은 인성과 비견급과 관성입니다. 이러한 특성의 여자분은 성정이 차분히 가라앉은 차분한 여인이고 조용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본분을 잘 지키는 여인이죠. 그렇다고 인성이 과다하거나 비견이 과다하거나 관성이 과다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개의 형상이 비교적 건강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작배기로 있다고 하여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비견급과 인성과 관성이 일간은 마땅히 유순하여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일간이 강왕하면은 좋지 않죠. 특히 일간의 자리에 왕지나 또는 걸록지가 있는 것은 좋지 않죠. 인자일주, 갑인일주, 무술, 무진 이러한 일지의 비견급이 있으면은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신강한 여자는 좋지 않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서는 신강한 사주는 좋지 않습니다. 천을 귀인 한 개는 올바르고 두 개 혹은 세 개가 겹쳐 있으면 첩이 된다. 같은 게 특히 겹쳐 있으면 업소녀가 되거나 첩이 된다. 유부남을 좋아하는 여자가 된다는 말이죠. 금수가 만약 상봉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용모가 된다. 금수가 아름답다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4개의 기와 1개의 칠살은 권력과 부귀한 가문으로 설명한다. 자오와 묘유가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달아난다. 인덕이 없다는 말이죠. 자오와 그러니까 자수가 있는데 묘목을 만나거나 오화가 있는데 유금을 만나면 따르는 사람이 달아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가 유를 만났을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오가 묘를 만났을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겠고 인복이 없다. 사람이 달아난다. 진술에 충미가 겸하면 여자의 도리에서 크게 끓인다. 술과 축과 비가 지지에 있으면은 여자의 도리에서 여자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임신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말이죠. 진술충미. 진과 축은 백이살이 되죠. 그리고 술과 축과 미는 삼형살이 되고 여자 도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흉이 발생한다. 진이 있으면 술을 보는 것은 끓이고 진술이 만약 상견하면 음파인이 된다. 이 말은 파가 앞에 오면은 파음은 음란함을 깨는 거고 파가 뒤에 있으면은 음란하다는 말로 해석해야 되지 싶습니다. 진술이 있으면은 음란하다. 묘하죠. 나도 진술이 있는데 음란했던가 모르겠어요. 정인이 만반하면 자식이 손상된다. 인성을 말하는 거죠. 정인이나 편인이나 가득 차면은 식상성이 깨어지니까 자식이 손상되는 거죠. 천간에 한 글자로 연이어 있으면 고독하고 깨어지고 화가 연이어지고 지지에 연이어 한 글자가 되면 2번 결혼한다. 연이어란 말이 지지어 4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2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2개가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가?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필자의 생각에서는 2개가 나란히 있는 경우 연과 월, 월과 일, 일과 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지와 천간이 같아서 연이어져 있으면 쌍진사이라 하여서 고독하게 된다 하였거든요. 그래서 2번 결혼한다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여명의 비결이다. 천금과 같으니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 구길들이 100%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거 다 적중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사항들을 잘 외워두면은 사주를 세워서 단번에 어떠한 징조의 사주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또한 족집게 도사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삼명통의 해독 7권 논여명의 181페이지 전후에 다 있습니다. 이상으로 7권 논여명의 내용은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소아에 있는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